그날따라 뭘 잘못 먹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민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직원들에게 속사포처럼 포부되었어요. 상사의 무능력하다는 느낌의 언사는 정말 폭력에 가깝고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니 급기야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Goodbye. 안녕하세요. 마중이입니다.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몇 번이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최근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을 들어서면서 1월의 미국 날씨가 평년과는 다르게 많이 추웠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쩌면 감정에 따라서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각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해 들어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우려가 깊어지면서 미국 내 여러 회사에서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감원을 할 수도 있다는 논문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한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감원의 압박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 면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직원 해고시 굉장히 매몰차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영업직 사원들은 회사에서 정해놓은 성과를 토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매출 압박의 대상이 되기 쉽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회사 생활이 뭐 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저는 갱년기라는 걸 겪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서러움과 초라함이라는 것이 같이 넘길 때면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실감이 다가옵니다. 특히 회사에서 겪는 이런저런 언어 폭력은 저를 더 힘들게 하죠. 저의 팀 매니저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습니다. 일을 일찍 시작한 그는 일찌감치 매니저가 되었고 저는 그저 팀의 일원인 거죠. 그런데 요즘 그 사람도 윗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보다 요즘이 훨씬 더 힘들어 보입니다. 문제의 그날은 저에게나 매니저에게나 별로 좋은 기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날따라 뭘 잘못 먹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민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직원들에게 속사포처럼 포부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얼마 전 실수 하나가 발견돼서 이것저것까지 다 싸잡아서 내뱉는 핀잔을 한참 동안 들어야 했어요. 실수를 한 당사자이기만큼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상사의 무능력하다는 느낌의 언사는 정말 폭력에 가깝고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더 듣고 있다가는 내 목소리까지 커질 것 같아서 일단은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고개를 숙이니 참 서럽고 초라하고 그러더군요. 문득 그냥 박차고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찬바람을 좀 쐬면 괜찮아지려나 싶어서 잠깐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날씨가 엄청 추워서 밖에서 바람 쐬는 게 곤욕인데도 찬바람을 마시니까 조금은 진정이 되는 듯 했어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니 급기야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옮길 직장은커녕 사람 뽑는 데도 없는 데다가 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들도 감원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도 요즘 어수선하지만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뉴스에서는 트럼프의 날선 정책에 대한 비난 또는 찬사로 양분되어서 정말 시끄럽습니다. 게다가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들여다봐도 나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을 환영하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 소위 엔트리 레벨의 직업만 구하는 광고뿐입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시기에 준비도 하지 않고 속이 좋게 사표를 썼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지더군요. 긴 하루를 보내고 애써오는 얼굴로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먹으면서 씁쓸한 술 한잔을 했어요. 애써 태어난 척해도 얼굴에 번져있는 상실의 그림자는 아내가 알아차리기 충분했던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이야기했구나 라고 후회를 해보지만 아내가 위로해주면 마음이 많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조금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른 새벽에 잠이 깨고 심한 갈증을 느꼈어요. 거실 창문으로 하얀 달빛이 깊숙이 들어오니 가뜩이나 추운 새벽이 더 춥게 느껴지더군요.
모자란 잠을 더 자려고 누웠지만 머리가 복잡해서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슬쩍 들어가 봤어요. 어두운 방에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조그만 달빛에 아이의 눈썹과 코 그리고 입이 보이네요. 슬쩍 옆에 누워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아들 녀석이 고개를 휙 하고 돌려버리더니 끌어당겨서 안아볼까 했는데 아들이 잠설칠까 봐서 조용히 나와서 다시 제 침대에 누우니 감기 든 아내가 도로롱 도로롱 코를 골면서 자고 있네. 결혼 초기에는 소녀처럼 자더니 나이가 드니까 뭐가 그리 힘든지 끙끙거리기도 하고 코도 골고 그러네요. 잠이 오지 않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멈추지 않고 머릿속을 마비처럼 휘젓고 다니는데 정말 고통스럽기까지 했어요. 잠을 설치고 아침이 되어버렸어요. 날씨는 어제보다 괜찮지만 여전히 춥다고 뉴스에서 시끄럽게 떠드네요. 아들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어설픈 애비가 아침 인사를 해도 대꾸도 안 하고 휙 하고 씻으러 가네. 그래도 사랑스럽더라고요. 밖에 날씨가 꽤 추운데 가벼운 잠옷을 입고 살랑살랑 다니는 걸 보니까 따뜻하게 잔 듯해서 아빠로서 뿌듯했어요. 와이프가 준비해준 아침을 먹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제 자신이 격려해 보였어요. 그래, 오늘 하루만 또 버텨보자. 어제 그 난리를 쳤는데 오늘도 날 괴롭히진 않을 거야.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보물 같은 이야기를 꺼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김재룡이라는 방송인이 코미디언 김국진 씨에게 힘내라는 뜻으로 전해받은 귀중한 메시지라며 들려주는 영상 속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가 아직 피지 않았다고 자기가 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다음 남들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남들이 꽃이 아니라고 여기지도 마라. 내가 피었다고 해서 나만 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이 피었다고 해서 나만 꽃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꽃이다. 싫다고 난리를 치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 정수리에 뽀뽀까지 해주고 문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운전하는 중에 라디오에서는 지난 월요일 폭설 때 뿌린 소금 덕에 숨을 쉬면 소금 맛이 난다는 둥, 신발이 더러워진다는 둥, 호들갑을 떨면서 아주 시끄럽게 출근 시간에 활기를 넣어주네요. 금요일 아침에 걸맞는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데 팝송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숨 한번 크게 쉬고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버티자.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직장인 여러분들 화이팅!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